자, 중대부고 사회문화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2단원 세계화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분석에서도 아실 수가 있다시피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보사회의 특징을 그 이전에 산업사회 또는 이제 농업사회 등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정보사회의 특징만을 다루고 있음으로써 그 이전의 어떤 이제 사회인 산업사회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보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기출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우선 1번 문제입니다. 가다사회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번에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었고 정부와 기업 등에서 관료제 조직이 확산되었다. 공장제 기계공업의 어떤 발달이라고 하는 것, 인구가 도시로의 어떤 집중되었다, 도시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료제 조직이 이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이제 특징이죠, 그렇죠? 산업사회의 특징인데,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이제는 그 대규모의 생산을 위한 어떤 이제는 그 효율적인 관료제 조직의 확산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는 어떤 초기 산업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나번에서는 20세기 이후에는 인구가 급증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른바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산업 사회의 어떤 특징,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가 이제 점차 완숙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후기 산업 사회로 이제 전이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에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그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향유였던 이제는 그 여유가 생기면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었고, 그런 대중의 의식과 행동이 규격화, 획일화되는 어떤 이제 경향이 심해졌다. 주로 이제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후기 산업사회의 어떤 이제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대중사회라고도 하는데, 아마 이전 교육 과정에서 이제 다뤄졌던 내용들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산업사회의 특징은 이른바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위해서 어떤 이제 구성원들의 자율성, 창의성보다는 뭔가 어떤 이제 명령을 지시한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 어떤 이제 숙련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방향성 어떤 대중매체가 등장을 했었고, 이 일방향성 대중매체에 의해서 하나의 정보가 여러 사람들에게 퍼짐으로써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제는 규격화, 획일화된 어떤 이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답은 보시면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시공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활동의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다중의 사회적인 의제 설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어떤 발달이란 점,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시공간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 바로 이제 정보 사회의 특징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중의 대다수 사람들의 사회적 의제 설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사회적 의제 설정 능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중앙에서 보내준 정보를 사람들이 단순하게 수용하기만 하던 존재였다면 컴퓨터와 네트워크, 즉 인터넷 기술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 소수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대중매체의 어떤 이제는 권력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정보 사회의 특징은 쌍방향성, 양방향성 미디어에서 양방향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선지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찾아보면 1번 가에서는 합리주의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었다. 그렇죠? 산업사회 이전의 어떤 이제 사회에서와 달리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는 그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이전에
중세 시대를 중세 시대의 어떤 이제는 그 폐습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어떤 이제는 그 계몽 사상에 입각한 어떤 합리주의가 점차 확산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꽃피운 것이 이런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이제 발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이제 합리주의적 생활의 확산이라고 하는 건 근대 산업사회의 어떤 특징이다, 근대화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나번에 2번 나에서는 정확성, 수능, 반복 작업 등의 바탕을 둔 인력 양성이 강조되었다. 규격화 획일화가 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른바 이제 어떠한 지시가 있게 돼 하나의 지시가 있게 되면 그 지시를 갖다가 능동적으로 수용할 자기가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그것을 막 바꿔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있는 그대로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러한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고요. 그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면은 나눠서 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정확성, 수능, 반복 작업 등의 바탕을 둔 어떤 인력의 양성, 이런 이제 근대적인 대중교육의 어떤 이제 그 시스템이라고, 학교 교육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대량 생산에 필요한 숙련된 그런 이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러한 교육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이제 순응하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러한 자질, 그리고 이른바 분업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복 작업의 어떤 이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겠죠, 그렇죠? 2번도 맞는 내용이 되어 있고, 3번 다에서는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지식과 정보가 부각되었다. 지식과 정보의 어떤 이제는 그 부가가치의 원천이라고 하는 건 정보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죠? 그 이전에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자본과 같은 어떤 요소들이 부가가치의 원천이었다면 산업사회에서는요, 반면에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이제 특징이다, 변화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가에 비해 다에서는 고용 및 근무 형태가 다양해졌다. 뭐 우리가 직접 겪고도 있습니다만은 고용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제는 그 정규직 위주의 어떤 이제는 안정화된 고용 형태가 최근에 많이 좀 무너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시직 기간제 노동자와 같은 이제 그러한 유연화된 어떤 근무 형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즉 비정규직의 어떤 이제는 그 증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무의 형태 역시 과거에는 뭐 9시까지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이제 그러한 오프라인 근무가 일상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근무의 형태가 재택근무의 어떤 이제는 다양화와 같은 것으로 다양해졌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5번 나에 비해 다에서는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는데,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일방향성 매체가 그 작동할 때 이런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과 그 전달받은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뭐 TV, 신문, 뭐 이런 일방향성 매체들, 이른바 소위 말하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야기하죠. 전통적인 매체들이 주를 이루게 될 때는 이른바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은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양방향성 미디어, 즉 쌍방향성 매체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과거에는 예능을 즐기려면은 방송국에서 보내준 예능 프로를 그냥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뭐 거기에 어떤 자신의 의견 반영되거나 뭐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소위 이제 뭐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패러디 같은 것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요소를 갖다가 사람들이 막 이제 그것을 만들고 공유하고 향유함으로써 오히려 방송국 같은 데서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러한
그 유행을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폭을 이제는 다시 이제 바꾸기도 하죠. 뭐 실시간 댓글로 하기도 하고 뭐 그 최근에 뭐 어떤 요리사가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요리 만들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도 알 수가 있듯이 양방향성 미디어가 활용되는 사회에서는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5번의 진술이 옳지 않은 진술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의 주장에 부합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보사회는 기업의 활동 필요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용납될 수 없다. 프라이버시 존중은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회의 의례와 같은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는 바로 우리 인격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네요. 그렇죠?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운명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침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정보가 새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인격 모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또한 프라이버시는 비밀 투표, 양심과 학문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지키는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제 정보 사회에서의 어떤 이제 문제, 특히 이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어떤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글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건 1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익명성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된다. 오히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는 그 양심과 학문의 자유, 뭐 비밀 투표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어떤 이제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익명성은 강화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1번 진술은 글과 반대되는 내용이고요. 2번 개인정보 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강조돼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인격,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권리다. 인간으로서 지니는 어떤 권리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군요. 그렇죠? 3번 개인정보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된다.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된다라는 주장은 있습니다만은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상업적인 어떤 판매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렇죠? 4번 책임 있는 의사 표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이제 이 글의 주장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의사 표현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런 배제는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장에 비해 4번의 진술은 그런 어떤 글의 진술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5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업에 의한 개인 감시는 감수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렇죠? 기왕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이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 우리 그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만은 중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 있는 어떤 정보 사회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뭐 특히 이제 뭐 정보 격차 같은 것들 정보에 의한 어떤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다뤄지는 정사회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그 밖에도 뭐 정보기기에 어떤 이제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기기만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면대면 관계가 좀 줄어들어서 인간관계가 좀 피상적이 된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허위 정보
그런 어떤 이제 진실 정보, 가짜 뉴스의 어떤 이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 등이 정보 사회 어떤 이제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험에서 이제 자주 다뤄지는 정보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인류 사회의 변천과 각 사회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이제는 A 사회, B 사회, C 사회 순서대로 이제 발전했다. 주요 산업과 직업 중심군, 중심 직업군, 부가가치의 주요 원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순서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토지와 노동이 이제 주요 부가가치의 원천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작물을 이제는 그 가꾸고 수확할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 농업사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농경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때 이제는 주요 산업은 당연히 농업이겠고요, 그렇죠? 중심 직업군은 이런 이제 농업 종사자들. 우리가 흔히 뭐 이야기하는 이제 농부가 바로 중심 직업군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 사회에서는 제조업이 주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이른바 이제는 농업이 아니라 2차 산업, 그 제조업이 이제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산업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주요 직업군, 중심 직업군은 아무래도 이제는 그런 그 제조업 종사자들, 즉 노동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이 산업사회의 부가가치의 원천은 아무래도 이른바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어떤 이제는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능력을 포괄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기계를 산다든지 뭐 아니면 공장을 지을 어떤 땅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기계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물건을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노동력들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C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최근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정보 사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식과 정보가 이제 부가가치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핵심을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로 이제는 그 정보를 다루는 전문직 서비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 직업군이 될 거고요. 뭐 정보 사회에서 이제 주요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바로 이른바 이제는 서비스업이 핵심이 이제 특히 정보와 관련돼 있는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정보 서비스업이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면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기억이 등장했다. 보시면 이제 그 제조업 종사자들이 주요 중심 직업군으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는 그 대량 생산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이 대량 생산 체제 속에서 실제로 이제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해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대중문화의 영향이 아니라 산업혁명의 어떤 이제 영향으로 이른바 이제 제조업 종사자가 중심 직업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옳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2번 니은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들어갈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런 금융 자본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는 그 현물 자본들도 다 포함하는 이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자본의 어떤 역량을 체화시킨 실제로 이제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어떤 역량, 노동력도 중요한 어떤 이제 부가가치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니은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 A 사회에서는 B 사회보다 일터와 주거지의 통합 정도가 높다. 일터와 주거지의 통합 정도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직주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주 통합의 가능성은 농업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국지리를 아마 이제 배웠다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이제 그 촌락의 어떤 형태에 있어서 주로 이제 그 논농사를 짓는 촌락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협동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집촌의 어떤 형태를 띠게 되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밭농사라든지 어떤 과수농업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산촌의 형태가 있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집촌이나 산촌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농사짓는 토지 옆에 마을이 바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 뜨면은 바로 이제 나가서 일할 일터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터와 주거지의 통합 정도가 대단히 높겠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현대 사회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근대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이른바 농토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공장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니까 인구가 팽창하면서 도시가 커지면서 주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주거지는 외곽으로 많이 밀려나게 되죠. 중심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서 외곽까지 어떤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이제 크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또 이제는 그 뭐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뭐 몇 시간씩 걸리고 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산업 사회에서는 이른바 이제 직주의 어떤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죠. 직장과 주거지의 어떤 이제는 그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다가 오늘날의 정보 사회에 가게 되면은 소위 말한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것이 확산되면서 과거 농경 사회처럼 직장이 이꼬르고 어떤 주거지 이꼬르고 직장 일터 이런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산업 사회처럼 이제는 직장과 주거지가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주의 통합 정도는 농업 사회가 가장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 사회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산업 사회가 가장 작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직주의 통합 정도는 농업 사회가 산업 사회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3번 진술은 그런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4번 B사회에서는 C사회로 이행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확산되었다. 그렇죠? 산업사회의 생산 방식은 이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정보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들의 그 욕구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쌍방향성 매체가 활용되면서 이들의 어떤 이제는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이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제품의 어떤 이제는 유행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죠. 5번 C 사회는 A 사회에 비해서 구성원 간의 비대면 접촉 정도가 높다. 그렇죠? 정보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면대면 접촉이 강하다면, 여기는 이제는 그 비대면 접촉이 주를 이루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주문할 때도 이제 키오스크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어플로 해서 배달을 시킨다든지 하는 식의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방식도 이른바 온라인 비대면 접촉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대면의 접촉 정도는 정보 사회에서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가나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비밀번호 변경, 휴면 계정 정리 및 IPN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비밀번호를 이제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라던가, 휴면 계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그 쉬고 있는 계정이라는 거죠. 활동 안 한 지 오래된 계정들. IPN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그 주민번호를 대체해가지고 그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 어떤 수단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 등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난 문제점 바로 뭐겠습니까?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이죠,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어떤 사이버 범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가에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나번에서 보시면은 정부는 보호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정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지원지들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에 취약한 계층과 정보에 취약한 지역이 이른바 이제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가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다 보니
지식과 정보에 접근을 못할수록 이른바 부를 창출할 기회를 잘 얻지 못하는 어떤 정보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른바 정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대비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그런 어떤 정보에 따른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난할수록 정보에 더 접근을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더 가난해지는. 반면에 부자들 같은 경우는 더 정보에 잘 접근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도시와 농촌, 뭐 소득 격차에 따른 어떤 정보 격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보 격차에 대해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도 이야기하죠. 정보 격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 보시면 가는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제 가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정보의 공유가 아니라 이제 정보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니까 뭐 기억 틀린 진술이 되겠고요. 니은 나는 정보 활용 능력보다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보 격차라고 하는 건 이제 정보의 접근 격차가 있을 수도 있겠고 정보의 활용 격차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마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나번 같은 경우에는 나번 같은 경우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이제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기반 시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보 격차의 해결은 이른바 이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정보 활용 능력, 특히 이제는 연령별 어떤 이제는 그 정보 활용 능력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교육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거겠지만 여기는 이제 인프라, 망을 이제 구축한다. 2012학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정보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했었나 보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니은의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고요. 그렇죠? 디귿 가는 사이버 범죄 예방에 나는 정보 이용자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보시면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거고, 그렇죠? 정보 격차, 특히 정보 접근성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정보 격차를 줄이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어떤 이제 그런 정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을 가와 나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가만이죠.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사회를 보기 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가다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가는 나보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강하고 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강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농업사회가 이제 가장 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어떤 이제 순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는 다보다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그러니까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 어떤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산업사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는 나보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가는 농업사회나 혹은 정보사회가 될 수가 있겠네. 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다는 가보다 사회변동 속도가 느리다. 사회변동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한 달 아니면 하루만 해도 막 변화하기도 하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회변동의 속도는 오늘날로 갈수록 빨라지니까 정보사회의 사회변동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산업사회 그리고 농업사회의 어떤 이제 순서로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는 가보다는 사회변동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 농업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가는 정보사회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가 정보사회, 나가 산업사회, 다가 농업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은 자 보기를 봅시다. A.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거는 뭐겠습니까?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제조업이 중심이 되다라는 것은 산업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내용은 A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나에 들어갈 내용이 A와 관련된 거니까 2번이나 4번이 우선제는 그 답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B번.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보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 정보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 당연히 정보사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보사회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가에 이제 B가 들어가는 거니까 2번이 바로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 C는 신석기 혁명으로 전개되어 온 농업 위주의 전통적 사회. 농업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사회 특징 다에 C 이렇게 제대로 정리하고 있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두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보사회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사는 매달 다운로드가 많이 되는 자사의 mp3 파일 탑 50곡을 수록하여 압축 파일을 제작하여 판매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예. 자, B사는 인터넷 동호회 요청에 따라서 사양을 주문에 맞추어 PC와 서버를 제공하였다. 자,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많이 되는 파일을 따로 판매했다라든지 요청에 따라서 주문에 맞춰 가지고 PC와 서버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다양한 욕구들을 갖다가 반영해서 뭔가 상품을 판매하는 이제 그러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이른바 있잖아 그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뭔가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의 어떤 이제는 확립과 관련이 있는 이제 정보사회 특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이유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경제 활동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1번 기업 간의 지식 및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뭐 요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죠.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죠? 2번 주문에 의한 생산 체제로 대량의 정보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주문에 의해서 정보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사례 여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첫 번째 거하고는 이제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3번 지식과 정보의 증가로 인해서 대중의 정보 판단 능력이 강화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도 이제 확인할 수 없고요. 그렇죠? 4번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가 반영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화된다.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소비자들의 어떤 이제는 그러한 욕구를 반영해서 어떤 이제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른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내용들이 이 A와 B의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공통적인 내용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5번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조직 구조가 유연해진다. 뭐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밑줄 친 기업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자, 정보사회에선 뉴미디어가 전통적인 대중매체를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되다. 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뉴미디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인터넷과 같은 이제 쌍방향성 매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통적인 대중매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뭐 TV, 신문과 같은 일방향성 대중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전통적인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대중의 특성을 거론한다. 자,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수용자가 가만히 있어도 정보를 제공하는데 뉴미디어는 수용자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정보 획득이 어렵다. 그래서 대중은 여전히 전통적인 대중매체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대중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떠먹여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막 직접 찾아서 가지고서는 뭔가 해야 되는 건 번거롭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대중의 특성, 이른바 이제 수동성을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는 보기에서 설명을 옳은 설명만을 보기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에는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니은에는 신문과 라디오가 해당한다. 아까 이제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였던 차이점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기억은 니은에 비해서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뛰어나다. 그렇죠. 뉴미디어는 이제 쌍방향성 매체고요. 그렇죠? 양방향성 매체고 요거는 이제는 일방향성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니은에 비해서 기억이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성, 그로 인한 어떤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는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니은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디귿 니은에서는 기억과 달리 수용자별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이 나타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수용자별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A, B, C, D 세 사람이 있으면은 A, B, C, D 네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정보를 듣고 어떤 사람은 오전 10시에 어떤 사람은 오전 11시에 어떤 사람은 이제는 12시에 듣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똑같은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모든 정보를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인터넷을 늦게 확인하는 사람은 뭐 정보가 나중에 전달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수용자별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터넷이나 기존의 어떤 이제 미디어나 다 같이 나타나는 어떤 이제 특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디귿의 진술은 이제 틀린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정보 수집에서의 수동적 성향은 디귿에 해당한다. 정보 수집에서의 이제 수동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중들이 수용자가 가만히 있어도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리을도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표는 A, C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부터 C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비교 기준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라고 돼 있죠. 그렇죠?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큰 거는 눈 뜨면은 바로 앞에 논밭이 펼쳐져 있는 농업사회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정보사회죠. 그리고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은 공장까지 출퇴근해야 되는 산업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기계가 공장에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를 기준으로 A, B, C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았다면, 자, 이제 나머지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A는 C에 비해서 구성원 간의 익명성이 높다. 농업사회에서는 건너면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농촌마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이웃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구성원들 간의 익명성은 농업사회에서는 굉장히 낮죠. 그렇죠? 틀렸고요. 그렇죠? 2번 B는 A에 비해서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크다. 자, P가 정보사회였습니다. 그렇죠?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뭐 전 세계의 소식도 다 우리가 전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은 정보사회가 가장 낮고요. 그렇죠? 3번 C는 B에 비해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뚜렷하다. 그렇죠?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이제는 그런 그 일방향성 매체가 주를 이룹니다. 그렇죠? 반면에 정보사회에서는 양방향성 매체가 주를 이루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체의 특성, 즉 매체의 어떤 일방향성이 강한 산업사회에서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즉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과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굉장히 뚜렷하겠죠. 그렇죠? 옳은 것은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그렇죠? 4번 가는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농업사회가 가장 클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사회가 그 다음이겠고, 그리고 정보사회에서는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낮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4번은 가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5번 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적절하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라고 하는 건 다품종 소량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정보사회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농업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소품종 소량 생산 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생산력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었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나번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밑줄 친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가다에서 고른 것은 A부터 C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세 사회를 사회 조직의 관료제와 정도에 따라 비교하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관료제와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가 A사회라는 거고, 관료제와 정도가 가장 낮은 사회가 C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이 이제 정보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떠올려 보면 어떤 사회인지를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관료제는 대규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근대적인 어떤 그 사회 조직 운영 방식입니다. 자,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지는 대규모의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의 어떤 조직을 필요로 하고 그런 그 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어떤 이제 그런 운영 체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대규모의 조직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에서 이른바 이제는 그런 대규모의 생산, 대량 생산을 원했던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산업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가 산업사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반면에 그런 이제 관료제와 정도가 가장 낮은 사회는 그런 어떤 이제는 그 대규모 조직 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회죠. 농업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C가 농업사회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보사회는 여전히 그 관료제 조직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른바 이제 빠른 의사결정 등을 위해서 관료제 조직에만 의존하지는 않단 말이죠. 이른바 탈관료제와 경향이 나타나는 사회가 정보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표로 보자면은 산업사회의 관료제와 정도가 가장 높고, 오늘날 정보사회 와서는 이제 그런 관료제와의 정도가 약간 낮아진 탈관료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관료제는 주요한 조직 운영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반면 이제는 농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이제 대규모 생산 체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료제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A가 산업사회, B가 정보사회, C가 농업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마찬가지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구성원 간의 비대면 접촉 정도, 그리고 직업의 동질성 정도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우선은 그 가번을 보도록 합시다. 가번에 보면은 농업사회가 가장 높고 산업사회가 그 다음, 그리고 정보사회가 가장 낮은 이제는 그러한, 즉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의 어떤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는 그 정도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뭘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사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정보사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아닐 거고요. 구성원 간의 비대면 접촉 정도. 구성원 간의 비대면 접촉 정도는 정보사회에서 가장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디귿. 직업의 동질성 정도. 그렇죠. 농업사회에서는 대다수가 농부였을 거예요. 그렇죠? 산업사회에서는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정보사회에서는 똑같은 화이트 칼라라고 하더라도 다루고 있는 컨텐츠에 따라 전혀 사람들의 어떤 이제는 그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다르다라고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직업이 다양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직업에 의해서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가장 낮은 사회는 그 정보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디귿 내용이 되겠군요. 그렇죠? 나번에 보시면 이제는 농업사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 산업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내용은 이제는 기억과 니은 중에서 그렇죠.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농업사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 산업사회 순서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보사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리고 농업사회인 이제 그러한 내용은 그렇죠.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A씨를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부터 C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질문을 보시면은 1차 산업 중심의 전통적 사회인가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농업사회의 특징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B만 예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아니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이제 A부터 C가 각각 어떤 사회인지를 확정하는 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와 같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보시면은 보기에 그렇게 이제는 그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요즘에 계속 많이 보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약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자, 같이 봅시다. 가가 예라면 가가 예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요 조건에 따라서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그렇죠. 농업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B와 C는 산업사회나 혹은 이제 정보사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A보다는 B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농업사회에서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가장 낮겠죠. 직주 통합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집 나가면 바로 논밭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의 어떤 분리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곧 어떤 직장 동료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농업사회보다는 정보사회나 산업사회에서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의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니은 다가 예라면 이번에 이제 다를 예라고 놓고 본 거예요. 다가 예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는 C가 농업사회라는 거죠. 그렇죠? C가 농업사회라면 A나 B는 뭐 정보사회이거나 산업사회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구성원 간의 비대면 접촉 정도 구성원 간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접촉하는 정도는 농업사회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비대면 접촉 정도는 오히려 이제 산업사회나 정보사회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겠죠. 정확하게는 정보사회의 비대면 접촉 정도가 가장 높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리고 농업사회가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니은 진술은 틀린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디귿 가가 예이고 라가 양방향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인가라면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조건에 따라서는 가가 예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농업사회이죠. 그렇죠? 그리고 라에서는 B만 예라고 응답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뭐다? 양방향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는 정보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농업사회, B가 정보사회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B가 C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렇죠. 정보사회에서의 전자상거래 비중은 아무래도 산업사회보다는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 진술,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리을 다가 예, 라가 업무의 표현화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는가라고 한다면 다가 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기준에 따르면은 C가 농업사회고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의 표준화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가 즉 관료제화 정도가 이제 그
도입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B가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산업사회부터 관료제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C가 농업사회, B가 산업사회라고 한다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B가 A보다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오히려 그 정보사회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따라서 등호 표시가 A로 꺾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업과 딕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표는 가, 나를 적용하여 A부터 C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앞에서 했던 것과 이제 반복되는 문제죠. 그렇죠? 자, 비교 기준 가와 나가 제시가 돼 있고 A, B, C가 각각 다음과 같은 이제 그 표와 같은 특성들을 순서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A부터 C가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좀 봐야 되겠죠. 1번 가가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이면, 즉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라고 하는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이제 A가 가장 높으니까 분리 정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 A가 산업사회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A가 산업사회인 거고, 그리고 C가 정보사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B는 농업사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는 C보다 관료제의 조직 비중이 있다. 그렇죠. 산업사회에서는 정보사회보다는 관료제의 조직 비중이 높겠죠. 그렇죠? 대량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반면에 정보사회에서는 그런 어떠지는 대규모의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탈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전히 관료제는 중요합니다만, 따라서 관료제의 조직 비중은 산업사회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진술, 1번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 가가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라면, 자, 이번에 이제 가가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라고 돼 있어요.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는 A가 어떤 사회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A가 정보사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B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B는 가장 그런 비대면 접촉 정도가 가장 낮은 사회니까 농업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C는 당연히 이제 산업사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C는 B보다 확대 가족의 비중이 높다. 확대 가족의 비중은 오히려 이제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농업사회에서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B는 C보다 확대 가족 비중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2번 진술 틀렸고요. 그렇죠? 3번 나가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이면, 이번에 이제는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 구성원의 익명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보사회의 특징일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는 그런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가 가장 높은 B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보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B가 정보사회가 되겠고, 반면에 이제 A가 산업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익명성의 정도가 이제 가장 낮은 면대면 접촉이 가장 강한 농업사회가 C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A는 B보다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다. A가 산업사회고 B가 정보사회인데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B가 A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3번 진술도 틀린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가가 사회 변동의 속도이면, 자, 사회 변동의 속도가 가장 빠른 사회 A가 정보사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C가 산업사회, 그리고 B가 농업사회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나는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적절하다.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보자면은 이제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는 정보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정보사회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 산업사회 정도가 될 거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사회가 그런 사회의 다원화의 정도는 가장 낮은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C, B의 순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B, A, C의 순서로 되어 있는 나에 들어갈 내용은 적절하지 않네요. 그렇죠? 5번. 나가 직업의 동질성 정도이면 나 이제 직업의 동질성 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B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농업사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는 A가 산업사회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가장 낮겠네요. 그렇죠? B가 농업사회, A가 산업사회, C가 정보사회일 때 가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적절하다.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떠한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냐, 뭐 지방자치 정도의 어떤 정도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는 정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보사회에서 전자민주 정치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갖다가 빠르게 수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정보사회의 이른바 이제는 의사결정의 분권의 정도가 가장 높을 것이고 또한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과 함께 지방자치의 어떤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 산업사회에서는 그보다는 민주주의 사회가 이제 도입되면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어느 정도 추구하지만 완벽하게 어떤 이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반면에 이제 농업사회에서는 중앙집권 사회를 주로 유지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라고 하는 건 왕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다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농업사회에서는 가장 이제는 그런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낮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A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부터 C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보시면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며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차 산업이 기반이다, 농업이 기반이라는 거죠.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그런 어떤 이제는 그 촌락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전인격적 관계, 면대면 관계, 대면 관계가 주를 이룬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사회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B 같은 경우에는 정보와 지식이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정보와 지식이 어떤 이제 부가가치의 원천이라는 점,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인간의 주요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보사회구나 라는 거를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반면에 이제 C 기술 조직의 합리성 원리를 도입해요. 자, 기술과 조직의 합리성 원리를 도입했다. 이른바 이제는 뭐 근대화의 어떤 시작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경제 체제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른바 이제 근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산업 사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농업 사회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기억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은 자 사회적 관계 맺는 공간적 제약은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가장 이런 이제 공간적 제약이 가장 큰 사회는 아무래도 농업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 사회일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정보 사회에서는 그러한 어떤 이제는 공간적 제약이 가장 낮을 겁니다. 시공간적 제약이 가장 적겠죠. 그렇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기억의 진술은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니은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의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의 정도는 이번에는 이제는 정보사회가 가장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사회는 이제 그 다음일 거고요. 반면에 농업사회에서는 반드시 얼굴 보고 말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사회 죄송합니다. 산업사회가 그 다음일 거고 그리고 농업사회가 이제 가장 적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의 정도는 A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 진술, 니은 진술도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자, 디귿 봅시다.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분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가장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이제 낮은 사회는 그렇죠. 정보 사회가 가장 낮겠죠. 그렇죠? 정보 사회가 가장 낮은 거고. 반면에 이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가장 높은 사회는 아무래도 이제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 이제는 계층적으로 구분되었던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정보를 만들어낼 수조차가 없단 말이죠. 그냥 글 써준 거를 사람들이 읽으면 아 그런 거다라고 받아들였어야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농업사회가 가장 이제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높았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는 산업사회로 가게 되면 그런 경계는 조금 완화되었겠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대중매체에 의해서 정보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기만 했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는 A, C, B의 어떤 순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B가 C보다 이제는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 불분명하겠죠. 그렇죠? B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분명한 정도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차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 진술은 틀렸고요. 그렇죠? 리을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그 산업 사회가 이제 가장 크겠죠. 그렇죠? 산업 사회의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가장 클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맞죠? 예. 산업 사회의 이제 분리 정도가 가장 클 거고 그다음 이제는 그 정보 사회 그리고 농업 사회의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될 텐데 C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을 진술도 틀린 진술이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번 문제입니다.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옳게 응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A부터 C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라고 있는데 A부터 C를 직업의 동질성 정도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비교하자면 A, B, C의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직업의 동질성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아까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농업사회가 아무래도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가장 크겠죠. 그렇죠? 대부분 다 농부들일 테니까요. 농업 종사자들일 테니까. 반면에 이제는 그 산업사회에서는 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산업사회가 그 다음일 거고 오늘날의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화이트칼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냐 뭐 기술 개발자냐 뭐 판매직이냐 굉장히 뭐 관리직이냐 다양한 어떤 노동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C가 이제 정보사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다음 빈칸에 A, C를 넣고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보시면 1차 산업의 비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1차 산업의 비중으로 놓고 보자면은 당연히 농업사회가 가장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로 가면서 정사회로 가면서 그런 어떤 이제는 1차 산업의 비중은 낮아지겠죠. 2번 두 번째 사회 변동의 속도를 보시면 사회 변동의 속도는 당연히 이제 정보사회가 가장 빠를 거고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 그리고 농업사회가 이제 변동의 속도가 가장 느렸을 것이다. 사회의 다원화 정도라고 하는 건 이제는 그 직업의 동질성 정도와는 정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직업의 어떤 동질성 정도도 낮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C, B, A의 어떤 이제 순서대로 사회 다원화 정도는 정보사회가 가장 높고 반면에 이제 농업사회가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이제 산업사회가 가장 높겠죠. 그렇죠? 출퇴근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리고 재택근무 등으로 이제 그것보다는 분리 정도가 좀 완화된 정보사회. 반면에 이제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가장 낮은 어떤 사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과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온천이 되는 사회는 정보 사회일 겁니다. 그렇죠? 산업사회 그리고 농업사회가 이런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갑 A는 C에 비해서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가 크다.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는 오히려 정보 사회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C는 A에 비해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가 크다라고 갑이 진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아니겠고 C는 B에 비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비중이 높다. 그렇죠? 보시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사회의 어떤 이제는 생산 양태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산업사회에 비해서 정보사회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라는 을의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기준이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일 때 비교 결과가 동일한 건 3개다라고 했는데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가장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가 높은 것은 C, 즉 정보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이 산업사회, 그리고 농업사회의 어떤 순서일 거예요. 그렇죠? CBA의 순서대로 보자면은 여기이니까 그렇죠. 3개인 거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의 진술도 옳은 진술이 되어 있고. 기준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의 정도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의 제약 정도, 즉 시공간의 어떤 구분이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공간적 제약이 높은 사회는 교통과 통신이 가장 덜 발달했던 A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농업사회일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의 어떤 순서대로 시공간적 제약의 정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이 A, B, C의 순서대로 나타난 것은 1차 산업의 비중 정도 요거 하나죠. 그렇죠? 2개가 아니라 1개다. 따라서 정답은 을과 병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맞고 틀림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이른바 이제 농업사회, 정보사회, 산업사회의 어떤 이제 특징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순서대로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를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이제 우선 나와 있는 것들부터 좀 찬찬히 정리를 해보면은 사회의 변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사회가 가장 느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의 어떤 순서대로 그렇게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사회 변동의 속도하고 같은 순서로 볼 수 있는 게 뭐 지식산업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쌍방향성 매체의 비중 이제 말하는 이제 지식산업의 비중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쌍방향성 매체를 중심으로 인터넷이죠. 이렇게 이제는 나타날 거기 때문에 뭐 전자상거래, 쌍방향성 매체의 비중 다 같은 이제는 개념일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순서대로 정보사회로 갈수록 그런 어떤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이제 구성원 간의 어떤 익명성 정도라고 하는 것도 익명성의 어떤 이제 정도라고 하는 것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갈수록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그 밖에도 아무래도 이제 쌍방향성 매체의 비중이 이제 늘어나다 보면 사회의 어떤 민주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의사결정의 어떤 분권화 정도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순서로 가면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고 뭐 이제 그 밖에도 뭐 비대면 접촉의 어떤 이제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소비자의 어떤 이제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보 사회로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반면에 이제 대면 접촉의 정도는 대면 접촉의 정도.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이제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대면 접촉의 정도는 농업사회가 가장 클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로 갈수록 대면 접촉의 정도는 낮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대면 접촉의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업의 어떤 동질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농업사회가 가장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관료제의 어떤 영향력이죠. 그렇죠? 관료제의 영향력은 산업사회에서 가장 컸을 거예요. 그렇죠? 산업사회에서 이제 가장 컸을 거고, 그리고 정보사회가 이제 그 다음이고, 농업사회는 그런 대규모 조직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관료제의 어떤 이제 비중,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 정보사회, 농업사회의 어떤 순서가 될 수가 있겠고, 여기도 이제 나온 이제 가정과 일터의 어떤 이제는 결합 정도, 가정, 일터의 결합 정도는 뭐 분리 정도냐 결합 정도냐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 여기서는 결합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결합 정도는 농업사회가 가장 높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사회가 가장 낮을 거고 재택근무 등으로 정보사회가 좀 더 이제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생산 방식에 따라서는 농업사회는 소품종 소량 생산 체계, 산업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반면에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그런 어떤 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5-2단원과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